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통합의학을 20년간 연구해온 김민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건강 비법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일 단 5분으로 전신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 힘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불면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항상 피곤하신가요? 현대인들의 이러한 고민들이 단순한 발반사요법과 뜸 자극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진료실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김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의 영희님은 10년 넘게 허리 통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존해 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더 이상 약에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거의 포기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 5분간의 발반사 마사지와 간단한 뜸 자극만으로 3개월 만에 영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증은 80% 이상 감소했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죠.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처음 이 방법을 연구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을 제2의 심장으로 여겨왔고 최근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발반사요법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방법은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동양의학의 지혜가 만나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움직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죠.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말단과 반사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미니어처 지도와도 같죠.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전신의 에너지가 모이는 핵심 지점입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반사 자극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뜸 자극은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발반사 요법과 뜸 자극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100명의 환자 연구에서 두 방법을 함께 사용했을 때 통증 감소율이 단일 요법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45세의 정상훈님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그는 심한 목과 어깨 통증으로 하루 종일 진통제를 달고 살았죠. 처음에는 발바닥 마사지로 어떻게 목 통증이 나아질 수 있냐며 반신반의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목이 뻣뻣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통증이 사라지니까 마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았죠. 3개월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연결망을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우리 몸의 구조가 발바닥이라는 작은 창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되찾는 것이죠. 제가 놀란 것은 이 방법이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개선, 소화 기능 향상, 심지어 우울감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5세 직장인 이미영님은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마치 항상 장갑을 끼고 있는 손처럼요.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이 지점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으로 전신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마치 물이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팀은 발반사 요법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5분의 발반사 마사지만으로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이완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바닥이 시원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가 풀리는 걸 느꼈죠. 마치 전신 마사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뜸 자극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뜸의 온열 자극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 보면 발반사와 뜸 자극 후 전신의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데 우리 몸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처럼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 환자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보통 2주 정도부터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는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발의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발반사 마사지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5분간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발바닥 전체를 손바닥으로 문질러주세요. 발가락 방향에서 발 뒤꿈치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때 특히 발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꼼꼼히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척추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뜸 자극은 반드시 취침 전에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용천혈에 쑥뜸이나 무연뜸을 3-5분간 적용합니다. 뜨거움을 느끼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세요. 이때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에서 시작해 다리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1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5분 이내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치아 관리를 위해 매일 칫솔질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한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발반사 자극의 강도를 약하게 조절하셔야 하고 임산부의 경우 특정 반사구 자극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이는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5분간의 전신 스트레칭은 발반사 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 정도면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죠. 55세의 박정호님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컴퓨터 작업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2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며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시죠. 이처럼 단순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매일 5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과 어깨 통증에 특히 효과적인 특별한 발반사 포인트와 자세한 마사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반사 요법과 뜸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발반사 요법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는 운동과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열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는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뻣뻣해진 발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늦은 취침으로 고생하던 35세 김지영님의 경우 발반사 요법과 함께 취침 시간을 앞당기니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발반사 요법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강하게 눌러야 하나요? 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통증이 있되 견딜만한 정도입니다. 마치 단단한 근육을 마사지할 때처럼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불편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세게 누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연주할 때처럼 섬세하게 접근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42세의 이상민님은 처음에는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매일 5분씩 하는 것으로 바꾸신 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발반사 요법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 발반사 요법과 뜸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발반사 요법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는 운동과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열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는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뻣뻣해진 발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취침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늦은 취침으로 고생하던 35세 김지영님의 경우 발반사 요법과 함께 취침 시간을 앞당기니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서 발반사 요법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굳어진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발반사 요법은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는 전인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통증이 감소하고 수면이 개선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5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 자극은 전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으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전신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50대 중반의 최영호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2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발반사 요법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고 발의 저린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부드럽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뜸 자극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뜸의 온도는 피부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유지하되 결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연뜸이나 쑥뜸 팟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매일 하는 것이 좋지만 처음에는 주 3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갑자기 시작하면 몸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반사 요법은 단순한 신체적 치료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발을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명상의 효과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방법이 현대인들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두통 등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증상들이 발반사 요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발반사 요법의 효과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신적인 안정감도 함께 얻게 됩니다. 마치 전신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깊은 이완감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44세의 박서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깨 통증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기분도 좋아졌어요. 덤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도 개선됐죠. 이런 전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발이 전신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각 부위는 우리 몸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발을 관리하는 것이 곧 전신 관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시기별 변화입니다. 보통 첫 일주일은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3주차부터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만성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3개월 정도 지속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이종국님은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3개월간의 꾸준한 발반사 요법으로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고 더 이상 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결코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치료는 반드시 지속하시면서 보완적으로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발반사요법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할 수 있죠. 특별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수칙을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발반사요법은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피로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함께라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 취침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48세의 장미란님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그녀는 발반사 요법과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발반사 요법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뜸 자극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연뜸이나 쑥뜸 파스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작은 부위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시간 투자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매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또는 잠들기 전 5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발반사 요법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서 더